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정어리 TV와 함께 가시죠.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덕수 영장 기각.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판사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한덕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합니까? 정말 멱살 잡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직위원, 정재욱,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허탈해하는지. 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판사, 내란 방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눈과 귀는 달려있는지 묻고 싶고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이런 것들로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력 좋고 나이 먹으면 죄 지어도 됩니까? 특검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창이 무디면 방패가 약해도 뚫지 못합니다.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가 방조입니까? 주요 가담 아닙니까? 제2의 내란 시도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생겨날 차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생각할수록 아쉽습니다. 어쨌든 안 되겠습니다.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 믿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란 사건만이라도 특별사법재판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방송 배공개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볼에서 80만 구독자 돌파 축하하면서 특별히 준비한 장어탕 1+1 이벤트 내일까지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볼 순살 장어탕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좋은 기획을 했습니다. 1+1인데 8,800원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가격에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주문해 주시고 계신데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생산한 따끈따끈한 순살 장어탕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하루 이틀 정도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셔가지고 좋은 장어탕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1인데 기본 5세트, 막 10세트, 30세트까지 막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5세트 주문하시면 10팩입니다. 그러면 고급 선물용 상자에 포장해드리니까 선물로도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청 시래기가 들어가서 국물도 아주 시원하고 내일은 장어탕 가지고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맛있게 드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자, 딱 이번 주까지만 행사하는 1+1 이벤트니까 잘 이용하셔가지고요.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어리 TV의 화면에 딱 들어가 보시면 정어리 TV에서 배공기 앵커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요 전체 화면 중에서 여기 이제 요 앞에 화면 전체 화면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비구독자들은 검정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구독 눌러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회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맞다 내가 구독을 안 했구나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로고 화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에 참 분통 터지하는 국민들이 많으신데요. 김일웅님, 이거 한덕수한테 차라리 고마워해야겠습니다. 쪼개져 가던 민주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한덕수 구속 기각으로 완성되었으면 합니다. 신채규님, 함께 해도 성질 나는데 이 방송 없었으면 어디 가서 풀었을꼬. 변함없이님, 어제 손석희 질문들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나오셔서 판사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권한을 부여한 거라고 했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 이건 정말 아니지 싶습니다. 영장 기각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한번 펜을 들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화낼 일이 아니죠. 자,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신주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윤경호 소장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잣대 그대로를 해석하는 거 존중한다면 결국 특검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혐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 방조죄. 이게 아니고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한덕수를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재판부가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을까. 전 그래서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수법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과거에 검찰들은 딱 한정된 그 법잣대, 법 적용 조문 그것만 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또는 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판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한덕수에게 딱 그게 그 수법이 활용된 거 아닌가.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덕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죠. 김앤장의 거대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결정 판결에 분명히 저는 작용을 했을 것이다.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다. 이것도 앞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김앤장이 더 세냐 삼성이 더 세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보다 더 센 데가 김앤장이다. 네. 그런 얘기 나오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판결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덕수가 헌재에 가서 위증하고 국회에 가서 위증했던 것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CCTV가 나와서 자신이 개헌 문건을 들여다보고 막 챙겨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개헌 문건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어디를 봐서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뭐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 정재욱 판사는요, 이 결론을 기각을 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 영장 실질심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영장 심사하는 시간보다 훨씬 짧게 끝났어요. 3시간 30분인가? 네. 그거하고 딱 끝나길래 어제 그거 딱 보고 뭐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는 답을 정해놓고 내가 여기서 기각한다고 무죄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하면서 여기서 기각하는 정도는 봐줘야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이 한덕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는 심우정, 박성재 다 같이 같은 세력으로 힘을 합쳐서 이제는 구속영장은 그만하라는 어떤 신호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변호사로서 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구속영장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광호 수향님, 한덕수가 조선호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한다는데 무슨 열로? 그래서 구속하면 안 된다니. 네잎클로바님, 어제 분통이 터져서 한 잠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한덕수를 기각시킵니까? 조희대 있는 한 안 됩니다. 특판 빨리 갑시다. 소후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도 안 나옵니다. 저자들은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모두 특별재판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그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은 거의 직위원이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윤석열 탈옥시켜준 그것에 버금가는 충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젯밤 저도 살 좀 빼려고 풋살하고 있다가 소식 듣고 열받아가지고 저는 그 중앙지법에서 밝힌 기각사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기각사유 단순하게 쓰잖아요. 잡다하게 길게 써놨더라고요. 신유 변호사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각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국민들이 열받고 그 다음에 또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써놨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억지로 기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정통 극우 보수 세력을 윤석열이나 김건희 감옥에 살려줘야겠다는 사법부 내 적폐 세력들 또는 사법부 내 보수 세력들의 반동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역시 김앤장의 승리라는 해석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나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한번 타격을 줘야겠다라는 이런 굉장히 고의적 악의적인 정치공작적 기획도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심우정같이 이견이 짱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번에는 어쨌든 2인자인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내란 청산과 그 다음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한번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당하면 또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크게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한덕수 기각을 계기로 한 독수라고 저는 부르는데 특검도 더 독하게 내란 방조가 아니죠. 지금까지 하긴 되면 이자가 2인자로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계획은 안 했다 하더라도 아이 보니까 뭐 특전사, 수방사, 뭐 방첩사 싹 다 동원되어 있고 행안부, 법무부 본인들 그다음에 국방부까지 딱 똘똘 뭉치는 거 보면서 저는 적극 가담했다 보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모든 우리가 상황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내란 공범으로 2인자로 다시 구속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풀려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장동혁 한덕수 영장 기각 얼마나 무리한 특검인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역공이 날아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밤에 뭐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새벽 1시나 기각 아주 구속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밤 10시 넘어서 풀려나 버렸어요. 어제 한덕수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죠.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대법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원에 소속하셨던 건 아닌가요? 청구는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대원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건 아닙니까? 계엄 당일 추경호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뭔가요? 구속은 일단 했는데 향후 수사에 적극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상하셨습니까? 인도의 개새끼야 면상대기 법주가리 돌려줄게. 한덕수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짧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바람이 안 분다 오늘 걷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무척 덥습니다. 바람아 어디 갔니? 한덕수 기각? 윤석열에 난 부도목 아닌가요? 무슨 사실관계에 법적 평가 다툴 여지가 있습니까? A씨. 자 봅시다. 정재욱이죠. 이거 기각시킨 판사가 그 이유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님이 어렵겠어. 다툴 여지가 있다.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구하죠, 구구해.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영장 발부할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 뭐 이렇게 딱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구구해. 이렇게 구구하게 하면 신유진 변호사님, 네. 국민들이 그러네. 이렇게 납득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혀 저 구구절절한 말에도 아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덕수가 누굽니까? 계엄 이후에 한동훈과 손잡고 임기 단축, 뭐 책임 총리제 하면서 자신이 뭐 통화를 하겠다. 뭐 윤석열을 이선으로 물러서고 자신이 뭐 책임 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선 자입니다. 왜 나섰습니까? 이 내란을 덮으려고, 자신의 행적을 덮으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무엇보다 대선 때는 자기가 후보 교체가 되면서까지 이 내란을 덮으려고 발벗고 나선 자입니다. 이런 모든 행적에 비추어서 구속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고령이라는 경력이 그겁니다. 내란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경력이에요. 그런데 이 경력과 이 고령이라고요? 고령인데 조선호텔 가서 그렇게 수영하면서 그렇게 버젓이
이 얼마나 체력이 좋으면은 이 뭐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당일에도 그렇게 수영을 했다는 제보가 들었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이 기각 사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속 사유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은주님, 사법부의 조희대와 정재우 그리고 김현장이 한판 뜨자고 국민한테 도전장을 날린 겁니다. 어디 한번 해봅시다. 납득이 좀 가야 어떤 다툼의 여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대체 이 정재욱 판사는 어디에서 찾은 걸까요? 첫 번째 내란 방조라는 혐의를 적용한 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이 역공한 것도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요 업무 종사라고 만약에 한덕수를 그냥 치고 들어갔으면 정재욱 판사가 저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 이거는 한덕수가 3번, 4번 소환되는 과정 속에서 CCTV 들이밀고 거기에 뭐 문서를 받아서 미리 확 챙겨 넣는 장면이 나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점점 다 인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이걸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 기술자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 법,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10cm, 10cm, 딱 20cm의 이 공간 안에서 위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네. 막 이런 식의 해석.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아니면 구속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를 하겠죠. 그럼 6개 혐의에 이 기소 이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 거냐? 내란 방조, 부작위에 의한 내란 방조가 아니고 이제 주요 업무 종사로 만약에 바꾼다면 한덕수에게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내란 방조 이게 약간 약하잖아요. 근데 방조 왜 너 못 말렸냐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겪어봤지만 한덕수가 그 정도입니까? 나중에 했던 일을 보십시오. 회의록도 조작하고 없는 회의도 만들어서 마치 뭐 정당하게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 뒤로 대행 자리에 앉아서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악용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이게 내란 행위 아닙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해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행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은 제2의 내란 시도고 그야말로 내란을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방조다. 방조죄가 말이죠. 내란 방조죄를 적용했던 사례를 찾아보면 박정희 시해 당시에 정승화 전 계엄사령관 이때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군사법원에서 내란 방조죄로 10년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그리고는 46년 만에 내란 방조를 했는데 아니 왜 이걸 꼭 내란 방조로 걸어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의 그런 내란에 관련돼서 내란 어디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이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조력인지를 봤을 때 특검이 확보한 명확한 증거는 이미 계엄 자체를 결정을 내린 후에 한덕수에게 그 계엄 문건을 주면서 그 문건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과의 협의 그리고 그 다른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과정 아닙니까?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 이거를 특검에서는 이제 내란 계엄의 계엄 그리고 이후에 조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 자체가 이 절차상 국무회의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에 필요한 필수적인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그 계엄 문건을 직접 챙긴 한덕수는 충분히 이 계엄에 관해서는 주범, 공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능적 역할 분담, 행위를 다 나눠서 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론에 의하면은 어디까지나 공동 정범, 그렇다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 CCTV 문건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 계엄에 사후적으로 조력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한덕수가 사실은 지금 묵비하고 있어요. 이 자체로도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정재욱 판사가 영장 기각했는데 만약에 김현장이 움직였다면 다른 판사에도 결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김현장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김현장 쓰면은 있는 죄도 다 덮어지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상민, 김용현 다 구속이 되고 한덕수 이 다음에는 이제 최상목 차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성재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성재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한테 그것을 받아들이라. 대한민국 판사면 다 합니까? 조권섭님, 방조죄로 구속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특검이 다른 걸로 영장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요. 아마 이들도 퇴임 이후를 도모해야 되니 잠시 장난친 거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가사님, 특판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또 불참했는데 특검이 깊이 신청해야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뛰어다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은 똑같으니 답답해서 국민들 죽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나와야죠. 지금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법 해석을 넘어서 창조하는 수준의 법 왜곡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또 내란의 주요 재판을 맡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재판을 지연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란 공범 한덕수를 풀어줬습니다. 증거인멸, 진술 번복,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저 이거 100% 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 등 우리 소장파들이 저렇게 나서 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덕수는 국무회의를 조작해서 열어주고 또 나중에 국무회의가 합법이어서 계엄 선포도 합법인 것처럼 조작을 하고 했던 자이고 그다음에 실패하니까 바로 자기가 반대한 것처럼 또 조작을 한 자이고 그다음에 한동훈이랑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자이고 이 모든 것이 내란 저희가 사실 그 당시 한동훈을 내란 주요 공범으로 고발도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이건 방조가 아니죠. 방조는 뭐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때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럴 때랑 방조가 되는 거지. 이건 사실 처음부터 본인이 기획했는지 안 기획했는지 이 부분만은 좀 미지수로 두더라도 모든 걸 주도한 자인데 근데 지금 영장 정당 판사들 수원지방법원에서 악명을 떨치더니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기현 같은 자들이 재판을 질질 윤석열을 같이 끌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박찬대 전 당대표 후보 등등이 주장했던 법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이걸로 민주당이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사법부에 그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속영장 기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완전히 확실한 범죄 내란 방조 이건 어디까지나 방조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범죄고 본인이 위증까지 했던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를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잡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오더라도 구속영장 기각시키지 못할 그 범죄로 딱 들이밀었는데 이거는 사법부, 이거는 구속영장 전담 판사 정재욱 판사가 혼자서 전적으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고 그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 거대한 손이 움직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명백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혐의를 들이밀었는데 이걸 어떻게 기각시켜줍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 이건 바닥입니다. 이거 누구도 더 이상 이 정재욱 판사라든지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라든지 그리고 사법부가 앞으로 행할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조속히 설치해야 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민주당 지지자로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좌고우면 할 게 아니라 사법개혁 TF와 백혜련 단장은 판사 탄핵은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입법화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페이스북 하면서 니나노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 1번지에서 했던 주요한 내용들 저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여론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요. 특별재판부 설치됐던 게 있어요. 반민족 행위 처단했을 때. 지금 그것만큼 중요한 일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덮기 위해서 국민한테 총칼을 겨누고 그 뒤로 또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정권 연장을 시도했던 사건,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두환이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건 정권을 잡은 놈이 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까지 썩어와 있던 그 사법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될 놈을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주고 당연히 구속돼야 될 자를 풀어주고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들에게 어떻게 이 판단을 맡긴단 말입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지금요 16,000명 넘게 하고 계신데 16,000분 전부 넘게 투표해 주십시오. 윤경호 소장님, 특별재판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우리가 위기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걸 또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 같은데 한덕수를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함으로써 이 특별재판부라는 이 노도 같은 불길을 가져온 이제 그런 셈인데 저는 처음에는요 이 내란 방조죄를 적용하는 걸로 한덕수를 혐의를 이제 걸길래 이거 참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내란 방조죄 그러면 누구누구가 적용될까? 한덕수와 비슷하게. 그 국무회의 때 반대하지 않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던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 다음에 신원식 안보실장. 예를 들어서. 또는 지금 살짝 숨어있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자들 당연히 다 내란 방조죄 해당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죄를 저는 해야 되는 시급성으로 따지면 윤석열이 안가 회동에 불렀다는 이상민, 박성재 법무 그리고 이완규라는 법제처장 있잖아요. 정말 그 국회에서 답변할 때 보면 정말 법꾸라지 같은 전형적인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에 넘쳤던 이완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내란 방조죄라는 걸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정재 판사같이 사법부에서 법기술자들에게 화답을 하는 걸 보면 이런 내란 방조죄 같은 느슨한 잣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된지 몰라요. 안진걸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또 확 긴장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특검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특검을 믿고 가고 있지만 조희대 아직도 버티고 있죠. 직위원이가 지금 재판하고 있죠. 거기에서 내란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이자들을 제대로 처단할 수 있을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정재욱이라고 하는 자가 이걸 보여줬어요. 안 되는 애들은. 그러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 자들 생각은 도저히 비호할 수 없는 윤석열, 김건희 정도만 대충 그것도 좀 우리 국민들 눈치 보면서 최대한 봐주는 선에서 지금 이미 직연등이 봐주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윤석열 재판도 거부하고 있죠. 김건희도 특검에 나가겠지만 진술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부인하고 거짓말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지금까지 인정하면 딱 하나 그겁니다. 아이블리브 사과 때. 그것도 대선 덜라고 거짓말 치면서 숨 쉬는 것까지 조작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돋보게 왜요? 부풀린 적이 있어요. 그 딱 하나 인정하면 그 수없이 많은 비리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딱 비유함으로써 이제 이들의 야욕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이쯤에서 끝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쯤에서 못 끝내. 최소한 방조 세력까지 정말 말단에서 방조한 세력, 아까 윤경선님 지적했던 세력들까지는 다 말끔히 정리하자는 것인데 주요 임무, 2인자, 내란 2인자, 부두목 이런 사람을 지금 풀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아예 구속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길전 이번 토요일 날도 시민들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많이 모일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쨌든 제2여당으로서 이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예. 아까 윤경호 소장님, 김현장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카르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바로 사법 카르텔 아닙니까? 하여튼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통속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봐주고 부탁해서 빼주고 죄 있는 것도 덮어주고 그렇게 해도 뭐 나중에 너네들이 욕해서 뭐 검사 뭐 하다가 뭐 잘리면은 난 나중에 여기 변호사 가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또 부탁해가지고 그 판사가 봐주면 그래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그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은 판사나 검사들의 경우는 퇴임 후 우리가 받아준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하나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삼성과 김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게 다 음모라고 얘기하는데 다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그냥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은 없다. 그만큼 이 우리 사회 요소에 네트워크가 걸쳐져 있지 않은 게 없을 정도거든요. 하물며 사법부에 특히 판사들에게 뻗쳐 있는 이 마수는 상상을 초월하죠. 특히 한덕수 경우는 공직에 있다가 퇴임만 하면 김현장이 가서 고문으로 그 받았던 급여 뭐 월 얼마였는지 이런 거 듣고 다들 기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김현장의 모든 아마 역량이 투여됐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지금 정치 1번지의 그 아래에 보시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 찬성이신데요. 3,500명 벌써 하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 지금 투표를 이렇게 댓글창에다 이렇게 고정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따로 투표란에 들어가서 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법조 카르텔 정말 무섭습니다. 신유진 맞습니다. 변호사님. 네. 직접 겪어보시면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본인들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예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들은 공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다른 걸 보지도 듣지도 않고 사는 것 같은데 한덕수가 김현장으로 받았던 4년간 받았던 고문료가 무려 18억입니다. 그렇죠. 김현장이 단돈 얼마라도 허투루 돈을 쓰겠습니까? 그런 한덕수를 18억을 주면서 썼던 한덕수를 여기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시킨다면은 또 여러 가지 걸쳐져 있는 것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까봐 한덕수를 살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구속
영장을 기각할 수 없는 자를 기각시키게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있는 한 지금 사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설치만이 답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정재욱 한 사람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법부에 곳곳에 지뢰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뢰가 어디서 터질지가 모릅니다. 지기현 터졌죠? 지금 정재욱 터졌죠? 다음 지뢰가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덕수가 김앤장 소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8억. 18억만 받았습니까? 아유. 4년 동안, 이 4년 동안 신용카드가 영원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직자 또는 법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 영원인 사례는 이 사람. 국민들 중에 신용카드 아예 안 쓰는 사람이 극히 일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쓴 이유는 뭐죠? 4년 동안 자기 생활비, 사적인 비용, 심지어 가족이 쓰는 모든 비용까지를 김앤장의 업무카드로 썼다는 거기 때문에 횡령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김앤장 그것도 뭐 1년에 최소 1억 안팎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공직에 있을 자격도 없는 자를 윤석열이가 신문총리, 식물총리하고 비서실장도 세건설 뇌물 받아서 세건 사이 꽂고 이런 자인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 양심으로 비상계면 안 된다고 국무회 소집 안 된다고 그러고 무릎 꿇고 저지했어야죠. 그리고 국민들 바로 알리고 지금 대통령이 미쳤다라고. 근데 이 자는 적극 가담한 겁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잖아요. 지가 같이. 그리고 국무회의 부서를 한 것처럼 조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또 증거까지 폐기시킨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한덕수를 식물총리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한덕수는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봅시다. 용정우 소장님. 한덕수가 4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장관급만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6번. 6번인 것 같다. 통상교섭본부장, 네.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국무총리 2번. 이 정도 해쳐먹었어요.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쭉 해먹으면서 윤석열 하는 거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중에 항상 해바라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뭐 등등등등. 그러나 이제 한덕수라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45년 경력을 쌓은 분에게는 따라다니는 몇 가지가 있죠. 고향을 감췄던 이력, 뭐 그리고 정권을 넘나들면서 그 얘기는 소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받을 때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먼저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약간 조롱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되는 이유 10가지, 오른쪽 주머니에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인사권자나 또는 명령권자가 하는 얘기에 맞춰서 답을 내주는.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유능한 걸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이 볼 때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제일 먼저 돌아서는 배신자인 건데 이제 한덕수 본인에 대한 평가야 뭐 이미 지금 여러 차례 했으니까요. 근데 그 한덕수를 이렇게 비호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두텁구나. 근데 그들이 사실 한 줌의 무리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줌의 무리가 요소요소에 요직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 바로 그게 문제라서 사법개혁,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안진걸 소장님. 혹시 한덕수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김앤장입니다. 판사님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을 것 같네요. 엄청난 쇼츠를 지금 86만인데 제가 86천인데 86천인데 우리 방금 앵커님 쇼츠로 100만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재욱 저도 판사가 법조인입니다. 저도 법조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테이무의 김앤장에서 함께 만나요. 18억 같이 만나요. 정재욱 판사가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예. 경력에 비추어. 예. 경력에 비추어. 내가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력. 그러니까 다 써놨잖아요. 경력, 연령 뭐 이런 거. 저는 여러분 한덕수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도 불구하고 총리 시켜줬더니 이명박한테 붙어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도 안 온 자입니다. 이 예술을 부정한 제자보다 더한 짓을 한 자이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이놈이 왜 더 그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거부해가지고 윤석열이 많이 복귀 안 하면 본인이 2인자로 처벌받을 게 뻔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이 2인자였던 걸 알기 때문에 내란 또 주요 종사자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임명 안 하고 지 멋대로 2명을 임명해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5대3 낙에 걸렸다. 2명까지 해가지고 6대3 이제 5대3이 아니라 아예 5대4 또는 4대4 뭐 이런 식으로 기각시켜서 총리를 계속 해먹을 윤석열 복귀시켜 지는 처벌 안 받고 이미 윤석열은 그러면 이제 식물 대통령 되겠죠. 그럼 지가 사실상 1인자가 돼서 국정을 찬탈할 이걸 특검이나 재판부가 모른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봐주려고 작정을 했다. 재판부가. 안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란이나 또 김건희 이런 것은 특검에 맡기고 민생, 뭐 경제, 재난 이런 것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국민 앞에 약속했던 내란 진압, 확실한 내란 진압. 이건 지금 잠불 정도가 아닙니다. 아직도 불이 훨훨 타고 있는데 다른 거 뭐 세간 정리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내란 확실한 진압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든탑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참나무골 도령님,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정말 힘드네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도요, 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검찰은 스스로 없애주세요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빼주고, 거기에다가 관봉권 검진 그 압수수색 했는데 그 띠지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찰은 이제 지금 사법부는요, 털면은 검찰보다 나올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을 제압해야 되니까 지금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데 정성호 장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정성호 장관이 뭔가 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수사 기능을 다 행안부로 바꾸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법무부 장관 자리 때문에 그러는지, 뭔가 지금 당정 간에 이 문제도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내란 정리하기도 힘든데 내부에서 이렇게 지금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믿고 지지하겠습니까?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민영배, 지금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이죠. 장관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장관의 본분이 뭡니까?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하늘에 날려버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동안 10년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 범죄 특검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전원 의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 개혁하는데 이런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해결로 가겠다는 거면 100번 양보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다릅니다. 검찰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근본적으로 배려먹은 겁니다. 글러먹은 겁니다. 국민은 검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막 치솟는데, 그동안 이 자들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만 생각하면 검찰청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기소하고 수사만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옛날 검찰 내에서도 여러 번 말장난처럼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정권 바뀌고
또 정권이 이기차하면 언제든지 수사는 검찰이 잘하면서 또 수사권 뺏어갈 그럴 우려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 짜고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검찰 인사에도 보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 시절에 반기 들었던 검사들이 막 승진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포섭이 돼버린 건지 이건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당 지도부가 엄히 지금 지나가야 된다 봅니다. 저 상태로 냅두면요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검찰 개혁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뭐 혼선이 있을 수 있죠. 또 정책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뒷이야기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 회복과 검찰 이 정권의 상징이요 생명입니다. 저거 못하면 끝장입니다. 저는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봉욱 민정수석과의 어떠한 논의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아니, 도저히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중수청, 공소청 분리를 해서 아예 다른 부에 두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법무부에 중수청, 공수청 둘 다 두면은 검찰청을 그냥 두 개로 나눈 것 뿐이지 검찰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유지한다. 이름까지 유지한대요. 이름까지. 아예 기초 자체를 뭉개버리는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와서는 안 될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 시기는요. 이런 새로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봉욱 민정수석과의 어떠한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있길래 과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요 정성호 장관 말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검찰 인사부터요. 윤석열 때 그렇게 부역하고 아주 막 앞장섰던 놈들 그대로 막 좋은 자리 줬죠. 그다음에 윤석열 강제 구인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한참 있다가 서울구치소장 처분을 했는데 그것도 안양교도소장으로 보냈어요. 그건 뭐 당장에 어떤 짓을 했는지 저는 모르긴 몰라도 그 서울구치소장 김현웅가 맨 처음에 1차 구속됐을 때 윤석열 밤에 자기 방에 불러서 술 처먹였을지도 몰라요. 거기에다가 CCTV 이거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직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검찰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지금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건 실망을 넘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 속에 이미 저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에게 포섭이 돼버린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라고 얘기하지만요. 거기에 교정국도 있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도 있고 하지만 법무부의 주된 주력들은 사실 검찰청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검사들에게 대부분 다 의존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갖는 순혈주의, 자기들끼리의 이 똘똘 뭉치는 거, 이게 법무부와 외교부의 아주 타고난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타적이고 또 내부에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거에 저는 정성호라는 외인 부대가 가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휘말려 버린 거 아닌가. 이 짧은 기간 안에.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불과 지금 한두 달 만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봉욱 수석과 설사 교감을 했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이재명 정부의 생각 그리고 이재명을 뽑아준 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외교, 경제, 국방 다 실용주의 좋은데요. 검찰 개혁은 실용주의 안 됩니다. 지금 처음에 법무부 차관이 이진수가 됐을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욱이 민정수석 됐을 때, 그전에 오광수 민정수석 됐을 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 국민들이 꾹 참았습니다. 새 정부 잘해야 되니까. 또 인수위도 없었으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이 1년 흐름을 보면요. 원래 정성호는 이재명 측근 중에도 가장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 평가를 받습니다. 당 내에서도 보수파였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검찰 개혁에서만큼은 오히려 보수파기 때문에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 있게 잘해주길 바란 거거든요. 봉호하고 자. 그러니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정신없을 때 사실상 쿠데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검찰청 이름 유지하고 공소청하고 수사청하고 법무 밑에 하나도 변한 게 없다니까. 그냥 검사들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뭔 개혁입니까?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죠. 정성호 장관 그렇게 안 봤는데 물론 사람이 좀 점잖고 신중하고 그런 평가는 있지요. 그렇지만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분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권 초반에 뭔가 당과 정이 일체가 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부터 나오면은 금방 그거 위험해집니다. 벌써부터 지금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오늘 나온 지지율도 보니까 드디어 50%가 무너진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국회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은 지금 나온 그 법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검찰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자를 어떻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뜻대로 가는 거지 법무부 차관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은 법무부 차관이 과거 했던 말과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치밀하게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일본, 미국 3박 6일로 가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용경호 소장님이 탱크 체력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보통 강철 체력 아니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더 힘들겠다. 다음부터는 그거 조절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뼈가 부서져라 그렇게 일하고 그래도 이게 당과 정과 뭐 이런 게 탁탁탁 일체가 돼서 움직여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보내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오늘 이슈가 많은데 다음으로 넘어가죠. 권성동 어제 조사를 받았죠. 권성동 영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차명폰으로 윤 본부장과 연락하신 사실 있으시죠?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 받으셨나요? 아빠 나도 강남 아파트 가줘.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나도 공무원 되고 어떤 싶어. 점 설명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씨. 조사 잘 아빠 나도 공무원 되고 싶어. 아빠 나도 아파트 사줘. 권성동 어떤 자입니까? 근데 지금 나오면서 하는 태도 보십시오. 조사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궁금한데 조사 받고 나와서 보인 저런 태도 지금 본인이 조사 받으면서 쫄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제압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권성동은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윤영호 본부장 조사 받고 나와서도 자기랑 통화해달라라고 자기 비서한테 시켰어요. 그게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잘못 가서 그게 온천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극적으로 모든 개입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밀리면 안 된다. 자신이 또 과거에 한번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해서 빠져나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의 재판 누가 판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자신이 지금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남기면 안 된다. 그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장은 언제 청구할 것 같습니까? 영장은 사실 지금 이미 권성동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사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장은 곧 청구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가 확보해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이 윤영호 본부장 와이프가 윤영호가 권성동을 만나러 가기 2시간 전에 찍은 그 시간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현금 한 뭐 5만 원짜리 뭐 그게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예. 수첩에 써졌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단 말이에요. 크기는 뭐 그 백에 들어가는 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윤영호라는 본부장의 부인이 했던 일이 통일교 내 재무 담당이잖아요. 재정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정국장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돈 조달하고 아니 돈을 찾아서 갖다 주고 하는 하필 그거니까 그건 딱 걸린 거죠. 지금 권성동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우선 2022년 1월에 전달한 그 윤영호가 줬다는 이제 1억으로 추정되는 그 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이 후보가 된 다음에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건네졌을 걸로 추정되는 대선 자금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권성동이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권성동은 나는 떳떳해라는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과거 같으면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 녹취에 나와 있던 거 대표적으로 알펜시아라는 리조트 인수했던 하얏트 호텔 인수했던 조폭으로 얘기되는 배모라는 사업가가 권성동을 통해서 뭐 재판부와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 돈을 얼마를 건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류의 얘기들, 이런 것들까지 그러면 다 혐의에 추가를 한다면 그래도 저렇게 오만한 자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까. 전 그래서 어저께 10시간여의 이 조사에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한덕수 때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구속을 시켜놓고 기소해서 나중에 벌 주느냐. 끝까지 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제대로 죄를 적시해서 기소를 하는 거 그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늦었지요. 안진걸 소장님, 권성동이 누굽니까? 네. 그야말로 아까 한덕수 얘기했지만 한덕수는 수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뒤에 또는 머리 위에서 다 이렇게 헤쳐먹은 거고 권성동이야말로 일체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권성동은 윤석열, 김건희하고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들께서도 공무원 시켜줘, 아파트 사줘가 이제 옛날에 강원랜드 때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예. 뭐 유명한 그런 노래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십시오. 통일교 용평 리조트에서 복면 쓰고 골프 치다 걸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큰 소리 치는 자입니다. 이번엔 딱 걸렸다고 봅니다. 통일과 일본에서도 자민당한테 엄청난 뇌물과 정치자금을 뿌렸거든요.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집중적으로 저는 당원 가입하고 돈까지 뿌렸다고 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내에서 지금 이단으로 몰려갖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한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이 다 지금 확인했는데 아마 이제 권성동 전략 뭐냐면 완전 모르쇠 전략.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거 보는 사람이 있냐 전략. 그 다음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뭐라 할 겁니다. 워낙 도 같은 자라서 그러니까 저렇게 오히려 당당한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게 오히려 엄청 쫄리구나 지금. 쫄려서 더더욱 오버하는. 보통 조사 마치고 나면 그냥 뭐 굶기 심리학제 죄송합니다 또는 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당당한 것은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지자들한테도 극우 세력들한테 보여주고
언론한테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판사만 잘 만나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예. 또 그 정적 같은 판사 만나면 네. 되니까. 아니 권성동 의원이 출석하면서 딱 멈춰가지고 아주 일부러 준비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받은 거 없다고. 지금까지 돈 받은 정치인 치고 들어가면서 나 돈 받았다고 이야기한 놈 한 놈이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나오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때 해먹었던 검찰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끊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 돈 받아먹고 다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징역 살고 그래도 나중에 뭐 국민화합이니 뭐니 해서 다 풀어줍니다. 사면해줍니다. 그러니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뭘 챙기고 이런 사람들 사면해주는 일 없도록 좀 합시다. 12시까지로 특별재판부 설치 투표 마감했습니다. 방금 투표 종료했는데 결과 한번 볼까요? 모두 8,805분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요. 딱 한 분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셔가지고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99%. 예. 99%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특별재판부 설치 설문조사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지금 사법부엔 답이 없습니다. 어떤 판사가 와서 또 어떤 깽판을 칠지 마음이 조마조마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진짜 누가 판사야? 이 판사의 전력은 어떻게 돼? 이런 거 걱정 없이 벌 받을 사람 반드시 처벌하는 그런 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예. 정말 다른 유튜브에서 조사한 것도 보니까 한덕수한테 영장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예.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했는데. 다른 데도 이런 조사한 게 있어요? 비슷해. 이제 다들 열받으니까 이제 한덕수 영장 청구해야 한다를 내란 투표할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데 여기저기서 해보시는 것 같아요. 내란 재판 특별부까지 아마 압도적인 그 한 분도 반대가 아니라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가끔 극우 세력이 백운기 앵커님 염탐하러 들어옵니다. 온 김에 반대하고 한 것 같은데. 저는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 환영합니다. 그런 거 들어오는 거 너무 좋죠. 예. 구독 좋아요도 눌러. 근데 저거 8,800표 대 한 표면 사실은 99.9 대 0.1이죠. 그렇죠. 1대 99가 아니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가 네, 단위로 절사를 하니까 그런 거 이해했습니다. 뭐 한덕수 구속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투표하는 것은 안진걸 소장 좋냐 안 좋냐라는 거 같은 거죠. 뭐 안진걸 소장 좋냐 안 좋냐 150% 나와버려요. 아닙니다. 저도 저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게 좀 다뤄보고 가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만나기 한 2시간 전에 국민들 깜짝 놀라게 한 일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종교단체 압수, 교회 압수수색하고 뭐 이랬다, 습격을 당했다고 이렇게 딱 올렸는데 어제 우리가 쭉 상황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건 트럼프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극우라든지 교계라든지 이런 쪽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채널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사실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알았어 내가 접수했어 일단 받았다는 반응은 보이되 그 부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뭔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 이후로요 그 문제를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제기했던 게 아니고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겼어요. 해명하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산 공공기지를 간 것은 미군 부대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들여다본 거다.
계엄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그렇게 하니까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해였다고 확신한다. 오해였네. 이게 아니고 I'm sure. 확신한다. 그러면서 루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클리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지지 기반을 생각해서 하는 척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클리어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트럼프도 뭐 나이도 한두 개도 아니고 대통령도 두 번째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가 만나서 회담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귀에다 대고 한 얘기가 뒤늦게 공개가 됐어요. 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회담장 안에서 그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저 가짜 뉴스야. 이런 말. We call them fake news. 진짜 재밌어요. We call them fake news. 저런 게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에 다 나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간파를 하고 갑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Purge and Revolution 운운하는 얘기는 트럼프에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입력시키고 주입시키는 극우 유튜버, 미국의 극우 유튜버, 그리고 그들의 교량 역할을 하는 트럼프의 또 참모, 뭐 이런 자들에게 나는 정보를 뭔가 지금 제공받고 있어. 이것도 대외적으로 과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트루스에다가 그 글을 올린 거는 바로 그런 용도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얘기와 그 사태에 대한 보고는 제대로 된 체계로부터 이미 다 받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대고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 모양이 나온 것만으로 처음에도 늘 읽었는데 거기 또 목소리도 잡힌 게 있더라고요. 연락을 보면 저게 좀 엄청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We call them fake news. 기레기야, 기레기. 그렇죠. 저것들은 기레기야. 그거죠. 그다음에 하여튼 근데 트럼프도 웃겨. 아니 나한테 속았어잖아. 나한테 낚였어. 그렇지, 이 말이지. 그렇죠. 지가 숙적 지가 올려놓고 그걸 기자가 질문하니까 페이크 뉴스 그랬잖아요. 나한테 낚인 거야. 네,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내가 먼저 말을 했지만 저 말 똑같이 하는 사람 기레기. 그래서 요즘에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에게 다시 물을 때요. 뭐 이러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한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얘기인가요? 라고 그렇죠. 묻잖아. 네.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익명이라는 걸 핑계 삼아가지고 기자가 지 주장을 거기다 실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그냥 맞습니다. 역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페이크 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알았어. 해결 딱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통역식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왜냐면 영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가짜 뉴스를 영어로 어떻게 부를 것이냐, 허위 조작 정보로 부를 것이냐, 뭐 한글로도 이게 학교에서 계속 논쟁 중인데 어쨌든 영어로는 어떤 페이크 뉴스라는 말은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웃어버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웃고. 만약에 트럼프가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알기 쉽게 한다고 가짜 뉴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알아들은 그렇죠. 거죠. 가짜 뉴스라서 영어에 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있나? 아니 트럼프가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보통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입에 착 붙습니다. 그냥 아주. 기자가 질문해도 그러잖아요. 유아 페이크 뉴스 막.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회담 중에 정말 제가 유심히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한 거 하나 뭐냐면 트럼프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영어로 해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은 것을 그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타워, 골프 이런 건 이제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지만 한글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영어로 딱 하면은 트럼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영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말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트럼프 타워. 그때부터 입이 이렇게 걸리지. 골프.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니까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회담 내내 뭐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재명 대통령 대단한 디테일이에요. 그 굉장한 순발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준비를 해서 어떤 준비 상황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순발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요 상황에서 요 분위기에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 본인의 순발력으로 야, 또 이렇게 외교 무대에서 펼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한껏 올라간 어깨. 그래서 정말 기분 좋았던 회담 모습이었습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투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님 100만 정어리 얼른 만들어 더 큰 목소리 냅시다. 힘을 모읍시다 해주셨고요. 오뚜기 가수 정규리 TV님 제2 지금 내란범들을 내란 관련자들로 막는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요? 유전님 특별재판부 찬성합니다. 보스형님 TV님 장어탕 먹고 힘냈는데 또 장어탕 먹어야겠네요. 내란 재판부 설치 찬성. 김박박디라라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고 까치독사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부천장고님, 김지수님, 남경호님, 최영태님, 김현배님, 홍태봉님, 박정열님 오늘 또 정기회원 이렇게 많이 가입해 주셨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마이크가 필요 없는 분이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마이크가 필요 없는 서영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못 뵀는데 인도네시아 잘 다녀오셨어요? 예. 특사단으로 가신 거죠? 예. 인도네시아는 뭐가 현안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입니다. 더 될걸요? 그래서 거기도 섬이 많아가지고 예. 집계가 제대로 안 된답니다. 진짜 훌륭하세요. 저는 2억 8천만도 이랬는데 네. 말씀처럼 집계가 제가 동남아 특파원 했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처음 가봐서 인도네시아 특사 얘기를 하셔서 이야 인도네시아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 인구가 2억 8천만 말씀처럼 약 3억이라고 하면 세계 4위 어마어마한 시장.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조코위라고 하는 대통령에서 프라보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이 대통령이 힘이 세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엄청난 인도네시아 시장과 함께 전략적 동반 국가로 해왔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약간 결이 이렇게 비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투기 공동 연구를 했고 공동 생산을 할 시점인데 거기에 있는 비밀을 빼나갔다. 그 다음에 무죄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약간 결이 비껴나가는 것들이 있어 와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프라보 대통령을 만나서 제가 또 생글생글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은 무상급식이더라고요. 무상급식에 그렇게 인구가 많고 온갖 섬이 17,000 몇 개인가 있으니까 밥 먹지 못하고 아기를 가졌는데 건강검진 못하고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산모에게 무상건강검진.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특사단 갔다 오면 이렇게 대통령 만나서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쪽 대통령은 뵀는데 이쪽 대통령은 아직 못 뵀어요. 네. 근데 저도 특사라고 하는 직책으로는 처음 나가봤어요.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시하고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 자리에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사로는 처음 가봤는데 웃긴 거는 갔더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에게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거기 아시안 국장이 대통령이 아직 저희랑 만나는 걸 컨펌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만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좀 황당했지만 2박 3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외교부 장관하고 면담이 있었는데 외교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양아들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교부 장관을 또 누나가 탁탁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입고 갔는데 예. 저보고 파란색이 아주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뭔 색깔이들 안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이게 우리 당 색깔이다 그랬더니 자기네 예. 당도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다음날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 오기가 대통령한테 아직도 컨펌이 안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날 뿐이 아니죠. 그렇죠. 막 백방으로 이야기를 해서 문고리가 있대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 또 연락하고 다 해서 하루 더 있다 가시면 만나겠다고. 저희 난생 처음 그런 외교는 처음이지만 아니 저희가 흔쾌히 그럼 하루 더 있겠다. 세 의원님 좋아서 하루 더 묵게 네, 하려고 그런 맞습니다.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만나고 네. 하루 더 있었는데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대통령 궁으로 가지 않고 예. 대통령 궁이 자카르타에 있는데 예. 보고르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대통령 별장. 예. 별장을 넘어서 대통령 사저. 대통령 사저까지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예. 대통령 사저에는 아주 귀한 만남 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지금 수도를 옮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도 옮긴다는 얘기는 또 그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서 예. 새로 된 대통령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선물 바틱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예. 네. 거긴 또 바틱을 꼭 선물로 주죠. 바틱이 뭐예요? 그 전통 의상이죠. 예. 네,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하. 또 그렇게 또 예. 예, 전통 의상이 예쁘더라고요. 예, 아주 직접 예쁘고. 이렇게 손으로 뭐 짜기도 하고. 네. 저는 인도네시아를 20번도 넘게 갔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재난이 많이 나가지고 그 쓰나미 유명하게 일어난 거 네. 수십만 명 인명피해 난 게 네. 거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네. 아체에. 예. 네. 20번도 더 가지고요. 처음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처음 가봤는데 이제 이 대통령은 마음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조만간 한국으로 오겠다. 에이펙도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네. 길게 할 수가 없는데 여쭤볼 건 많고 네. 오늘 또 1시에 뭐 워크숍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거 몇 가지 먼저 네. 그럼 먼저 네. 한덕수 기각 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말도 있다고 안 되는 보십니까?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딱 듣고선 김앤장과 뭐 등등등등 김앤장부터 떠오르시죠? 그 김앤장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예. 등등 엄청난 법 기술을 부렸겠구나. 법적 논리를 펴나갔겠구나. 법 기술을 부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장 기각이 또 한 번으로 우리도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되고. 저는 이게 그 내란 방조 혐의여서 혹시 기각인가? 그렇죠. 내란 네. 종범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범이 아니고 사실은 내란 주요 임무뿐만 아니라 주요 그 뒤에 한 것 보면 이자가 제2의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뭐 내란 방조 뭐 그거 좀 못 말렸냐 뭐 이런 정도로 하니까 네. 창이 약할수록 방패를 못 뚫는 거죠. 창이 무디니까. 네. 근데 앵커님은 외모나 살아온 건 부드러우셨는데 이 부분엔 아주 단단하시군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을 어긋난 것은 절대 못 참아요. 맞는 말씀. 저보다 잘생긴 놈은 참을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 모두 다 쏘갔잖아요. 한덕수한테. 윤석열이 일으켰고 한덕수가 깜짝 놀라서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다고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나와서 제가 대정부 질문 첫 주자였거든요. 그때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허리 90도 굽혀하면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선전 포고문, 비상계엄 포고문 다 받았고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CCTV를 보니까 다 보고 있는 게 있었고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국민의원 불러서 사인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주 주요한 공범이죠. 그러면 재조사해서 혐의를 바꿔서라도 구속영장 다시 청구해야 저는 그렇게 된다. 생각해야 된다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기자회견이든 법사위는 또 늦습니다. 예. 기자회견 통해서 수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게요. 우리 일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긴급 투표를 해봤습니다. 8,805분이 투표에 참여하셨는데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가 99%,
설치 안 해도 된다가 1%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8,804분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특별재판부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해야죠. 네. 서 의원님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안 만난다는 것도 하루 해서 만나고 오신 분인데.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님하고 또 저 이렇게 몇 명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뭘까? 우선 특검의 기간 연장, 그다음에 인력 보강 등 그거 이제 제가 법으로 발의했고 저희가 예. 그 상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개정안? 예, 개정안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상정했고요. 그러셨어요? 그저께 법안 상정했고요. 상정한 것을 조만간 빨리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해서. 그럼 이번 개정안은 김건희법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김건희, 제가 대표 발의한 건 김건희법, 네. 내란, 그 다음에 내란까지 이렇게. 최혜병은 그대로 두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정이 돼서 인력 보강, 그리고 저는 기간 보강까지. 예. 우선 그것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직위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이제 특검 진행하고 특검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어서 저런 것까지 있어? 세상에 김매성은 또 누구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한다. 이런 거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아차 이거는 이제 좀 됐는데 직위원이 남아있네. 이 재판은 어떡하지? 상황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피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특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에다가 기피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법사위가 그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위원 재판부의 문제, 직위원의 문제, 왜 직위원에 대해서 법적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국민께 알려지고 있지 않은지, 조의대에 대해서도 왜 그렇지 않은지라고 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법사위원장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 공백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청광석화처럼 가고자 합니다. 좋았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래요. 네. 정성호 장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왜 그러세요? 우선 제가 정성호 장관님은 아닌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제가 보는 것보다도 일단 정성호 장관이 그러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정성호 장관 혼자의 뜻이 아니고 정부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성호 장관 개인 욕심이다. 지금 이것을 다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행안부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에다 놔두고 행안부로 다 뺏긴다고 이거 좀 가오 빠지고 쪽팔리잖아. 이런 욕심인가? 어느 쪽일까요? 아니, 두 번째는 현실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현실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정성호든 누구든 법무부 장관은 이쪽으로 가고 나면 남는 게 공소청하고 저희 구치소밖에 없다. 그 남는 거 떠나서 나라를 생각해야죠. 우리 서영교 법무부 장관 가시면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현실이라서 다 없네. 그건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선 정말 중요한 개혁 과정입니다. 공소권과 기소권과 수사권을 확실하게 분리한다. 모두 동의됐고요. 요거는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이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걱정거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걱정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벌써 했습니다. 충분히 했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TF에서도 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 1. 경찰 완전히 믿을 수 있어?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철저하게 개혁 계속 해나가면서 경찰이 잘못하는 거 정리하고 제대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못 믿어. 그래서 딱 나눴습니다. 그럼 중수청은 그러면 약해질 텐데 일 잘하는 검사들 와야 해. 그리고 일 잘하는 수사관들 와야 돼. 그리고 중수청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특별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돼. 요런 작업까지 마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되었는데 이 중수청을 이재명 정부에서 일정 정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수사 기소 분리이지만 분리된 듯 안 된 듯 하면서 어느 순간에 또 장난질이 쳐질 수 있어서 확실하게 분리하려면 행안부로 넘겨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행안부는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입니다. 외청이고 국수본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그쪽으로 가면 누구의 지휘를 받나? 지휘받는 건 안 돼. 라고 하는 게 명확하면서도 그러나 폭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모두 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말씀처럼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게 필요해. 예. 확실하게 분리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대다수의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공론화를 띄우는 것의 과정이다. 좋게 보아서 그렇게 보고 이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과 단점 경찰에게 넘겨놓고 중수청에게만 넘겨놨는데 거기서 또 폭주하면 어떻게 돼? 그럼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었어. 근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또 이거 어디에 있는지 저 위에 있는데 또 약간의 옥상옥이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분리는 명확해. 그리고 절대로 더 결합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자. 이게 대통령이 공론화를 하시지만 빠르게 하고 빠르게 합의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법무부에 두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서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또 철저히 관리도 되면서 견제도 되고 그리고 공조도 되고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아무튼 정성호 장관 말이 많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장관이 그렇게 막 나서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리 정부가 되셨지만 그래서 이게 당에서 빨리 논의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뭐 당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정부잖아요. 정부이다 보니까 예. 정부가 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안 되죠. 사실 검찰 인사도 뭐지 저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거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때도 좀 밍밍했다가 한참 있다가 구치소장 교도소장 바꾸고 그런 것도 좀 섭섭했고 그랬는데 섭섭하셨죠? 섭섭했어요. 그래 국민 그 말입니다. 믿어야죠. 그런데 이거 묘하게 이상하네, 섭섭하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저희가 법사위에서 이야기하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저는 법사위를 많이 해봐서 느끼는데 국민의 생각이 요즘은 그 정부의 생각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요. 언제나 국민은 정답이죠. 다수의 국민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예. 그나저나 윤석열 이자 그 CCTV 예. 그것도 사실 정성호 장관 국민들 감정을 건드렸어요. 뭐 전직 대통령 뭐 어떻게 이럴까? 지금 윤석열한테 전직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면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죠. 그건 무슨 전직 대통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9월 1일 날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CCTV 영상은 법사위원들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때 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와버려요. 제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역시 서영교.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는 CCTV도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을 계속했지만 중요한 때 CCTV를 저희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이 CCTV를 보는 능력이 어쨌든 정부에겐 있지만 그 언론인들은 그것도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공적으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온 것을 그리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CCTV를 보자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임위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상임위 이름으로 CCTV를 내놔라.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임위 이름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 우리 정부이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게 된 거고요. 보게 될 겁니다. 보고 잘 기록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문제대로 저쪽에 문제가 있으면 저쪽에 문제대로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양아치 조폭이 하던 짓 아니 대한민국에 특검이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올 재간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나오지 않으면서 부렸던 그 조폭과 양아치들이 하던 양태 아니 그거보다 더하죠. 거기에 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야 너 두고 봐 이런 식의 협박까지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낱낱이 보고 그것을 국민께 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폭 양아치도 그렇게 못해요. 교도소에 까마귀라고 있대요. 까마귀 아세요? 모릅니다. 들어보셨죠? 네. 까마귀요? 네. 그 교도소 안에 페트롤 팀이 있는데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예. 그래서 까마귀라고 그런대요. 예. 까불면 거기서 아주 작사를 낸대요. 네, 그런데 네, 지금 그런 까마귀들이 가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까마귀로는 모르고 예. 제가 법사위를 하는데 CRPD인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그 나쁜 짓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제어를 합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과잉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진압하고 정리하고 정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번에 결합이 안 되었었다면 왜 그런지 그거 지적해야 되는 거죠. 구치소 법무부에서 협조를 요청했어야 하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그걸 협조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까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CRPT, Correction Rapid Patrol 팀인가 뭐 네, 기동 대응하는 네, 그런 네, 팀이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까불면은 바로 근데 법사위 의결로 네. CCTV 영상 국민한테 공개해라 이렇게 의결은 할 수 없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 때 차량에 무기를 싣고 쫙 오는데 그 CCTV가 서울시 카메라에 찍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적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달라 공개해라. 그래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것도 저희가 예.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9월 1일 날 가서 보시면 네. 이자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히 보실 거고 네. 갔다 와서 우리한테 좀 들려주세요. 네. 윤석열이는 볼 수 없습니까? 그 CCTV를요? 아니 그때 가신 김에 윤석열 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예. 그 독방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는 우선 뭐 윤석열을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날 이걸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날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죄 지은 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죄 지은 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조폭과 양아치처럼 아니 더 협박까지 붙여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망신 주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 낱낱이 진상을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 방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방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예, 그것도 궁금하고 예. 지금 이제 뭐 왼쪽 방, 오른쪽 방을 비워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요 가신 김에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구치소의 CCTV 저장 기간이 얼마나 되며 교도소장 방에는 CCTV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번에 안양교도소로 옮겨간 김현웅 이자가 윤석열이 1차 구속돼 있을 때 분명히 밤에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술 한잔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장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로부터 지금 몇 달 됐어요? 뭐 6, 7개월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 뭐 그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우선 구치소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뭐 구치소장 방에 CCTV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이 그 구치소장이 아니라 거기 당연히 관리하는 방에 CCTV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비었는지, 그리고 구치소장과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구치소에 있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프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만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그 수원구치소장으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화영, 그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등등이 연어 파티 검찰에 불려나가고 수십 번을 불려나갑니다. 수십 번을 불려나갔는데 저희들이 몇 번 검찰에 불려갔었는지 자료를 나올 때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다 체크해갖고 몇 번, 100번이 넘습니다. 기소되고도 100번이 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화영을, 그리고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날려버려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꾸려고 했던 구치소 소장에게서 일어났던 일, 그가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지시했던 일까지 다 가져와야 되는데, 요번에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제가 다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에 제가 안양으로. 이래서 일을 잘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제가 나면 서영교 하는 일이 의원님을 있기 좋아하죠. 네. 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언제 거기 갔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한 뒤로 갔어요. 그러면 누가 보냈습니까? 그때 이제 박성재가 네. 그때는 탄핵으로 직무 정지였으니까 법무부 차관이 보냈을 거예요. 다 그놈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 가서 네. 우리 대통령님 잘 모셔. 이 명령 받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그 자리를 구치소장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야, 오늘 밤에 네 사무실에서 한잔 하자. 그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이러고도 남을 놈이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극진하게 모셨을까. 근데 그런 놈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안양교도소로 보내?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좀 섭섭한 거예요. 제대로 감찰해가지고 이자가 윤석열 1차 구속 때 어떤 짓을 해먹었든지 나 같으면 싹싹 조사하겠구만. 싹싹 조사하겠구만. 예.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네요. 법무부 장관 어떻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잘하시네요. 다음 인사추천에는 꼭 명단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직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작은 것에 해결해야 큰 정어리의 목소리를 네. 꼭 이렇게 전달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윤석열 그거 갔다 와서 꼭 들려주시고 이번에 국민들 궁금한 것 좀 다 풀어주시고. 네. 법사위에서 서 의원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의 테러. 예. 배후가 김건희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왜 어디서 그러면 제보를 얘기가 예. 인터넷 TV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요. 그럼 이제 듣고 또 우리 서 의원님 바로바로 또 탁탁탁 팩트 체크하고 알아보시는 분 아닙니까? 우선 법사위에서 이야기해 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가덕도에 갔는데 거기서 테러가 있었어요. 테러가 있는데 그 테러범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슈가 됐나요? 잡혀가고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 김진성. 저 현장 제가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먼저 찍었어요. 물청소 되기 전이죠. 제가 찍었어요. 제가. 근데 저 물청소는 아닌데 수건으로 저런 걸 닦은 거예요. 그때 현장에 계셨군요. 현장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어머. 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수건으로 막았지만 피가 옆으로 새는 거죠.
수건으로 맞고 또 막았는데 샌 피가 저거예요. 저 현장인데 제가 딱 이재명 대통령 잠깐만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지금 이게 꼭 마치 벽처럼 보이는데 이거 지금 바닥이죠. 위에서 이렇게 찍으신 바닥입니다, 거죠. 바닥. 꼭 그 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세워져 있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죠. 발이 있으니까. 발 있죠. 예. 발보다 피가 흥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것도 대통령 누워 계셨던 자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누워 있었던 자리고 피가 흥건하고 지금 내려가고 그 사이에 막 뭐들로 닦고 있었어. 예. 닦고 있는데 내가 닦지 마라. 닦으면 안 되지. 저것도 찍은 증거인데요. 닦지 현장인데. 마라 그러고 찍은 거예요. 왜 닦고? 그러니까 사실 흥건한 걸 찍지 못한 거죠. 생각을 못하고 그 사이에 닦고 있었던 건데 닦지 마라 그러고 찍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물 청소를 해요. 아니 범죄 우리가 현장인데. 범죄 현장인데요. 그것도 야당 대표의 테러 범죄 현장인데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범죄 현장인데 저거를 닦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물 청소를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죠. 오늘 다 기록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빨리 119를 불러야 돼요. 119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오겠지. 근데 어디에 있대요? 17km 떨어져 있다는. 응급 앰뷸런스가 올라오면 17km 떨어져 있대. 근데 지금 찔려갖고 목을 찔려갖고 죽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있는 것 말고 가까운 119는 어디에 있느냐? 제가 가까운 119에 다시 전화한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경찰이 알려줬겠죠. 그 앰뷸런스가 있는 곳은 17km. 예. 17km에서 달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걸린다고. 오래 걸리죠. 30분 그래서 제가 걸리죠. 그럼 가까운 119는 어디냐? 119 다시 눌렀더니 가까운 데가 나온 거예요. 빨리 와서 응급조치 해줘라. 그래서 가까운 119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는 그 다음에 와서 싣고 가는 거죠. 그럼 경찰이라면 제일 먼저 가까운 곳에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이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19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모든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고 찔리고 났는데 제가 우선 가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실력하고 그 현장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찍었어요. 찍고 났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닦고 있는 거죠. 못 닦게 하고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시 여유를 부리고 보니까 씻고 있는 거죠. 물청소. 그때 정청래 최고도 같이 한 거예요. 제가 찍고 있는데 와서 찍고 물청소 현장에. 그래서 제가 서장을 찾아갔죠. 뭐 하는 거냐? 왜 물청소를 하냐? 또 의원님 그거 저기 빨리 지워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제가 또 행안위 현장 하지 않았습니까? 행안위 현장 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던 자치경찰을 하던 담당 그때 본부장인가가 있어요. 우철문이라고. 예. 이 사람이 부산경찰청 청장인 거예요. 제가 전화했죠. 아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테러 현장에 왜 바로 물청소를 하느냐. 그리고 왜 금방 오지 않느냐. 난 이해할 수 없다. 이 경찰들이 왜 그것을 못 막느냐라고 했더니 의원님 물청소를 하는 것 뭐라 그래요? 그 프로그램 매뉴얼에 있다고?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 일단 그러면 청장도 보고는 받은 상태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 약간 탐정 이런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기록해 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피가 맺히고 이런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또다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공개를 못했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 피가 있는 걸 공개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원색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까 이런다고 얘기할까 봐 공개를 못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비행기를 띄웠느냐 안 띄웠느냐 이런 걸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국민의힘 당원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인 거를 저희가 당원증을 압수수색해와라 그런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개월 전에 탈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비해서 탈당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혼자 있을까요? 그때 저희가 확보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벤츠를 타고 거기 옵니다. 그래요. 네, 벤츠를 타고 오는데 벤츠에서 내리고 그 벤츠를 타고 있던 사람이 운전기사가 3개로 신도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번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최은순의 동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의 수첩 안에
2023년, 이 일은 2024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에 있었던 일인데 2023년 그 다이어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산, 배방읍, 부동산 7억 이런 게 그 다이어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 배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끊어버렸잖아요. 배우가 없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말한 것은 바로 요 사진인데요. 예. 요게 이제 보도에 나온 건데 김충식의 동거녀가 요렇게 그 열린공감 TV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녹취가 어떻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제가 법사위에서 알리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게 되는 거죠. 특검이 우선 수사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거녀가 누구하고 지금 통화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언더커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동거녀가 이재명이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니까 김건희가 그러면 이 기자하고 지금 통화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보도에 나온 겁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다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아일보 그다음에 또 노컷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김충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 등등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이 최은순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최은순을 데리고 있는 건가 애매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김충식이 배방 쪽에 또 상당히 관련도 있고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이런 일이 생겼으면 부산경찰청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죠. 그런데 그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 최고위원 할 때 발표를 했는데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에 있던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노인네가 그 과도로 찔렀는데 열상이다. 잠깐 이렇게 열렸을 정도이다. 근데 이게 푹 찔렸잖아요. 과도가 아니라 칼 자체가 아주 가른 칼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부동산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연습까지도 했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이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당시에. 이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발표를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김상민이에요. 오. 김상민 어디서 들어보셨죠? 아, 그 검사. 검사하다가 뼛속까지 창원 사람. 뼛속까지 창원 사람. 그리고 조국을 치는데 아주 수고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김영선 자리에다가 공천 주려고 하니까 김영선에게 공기관 사장 등 장관이든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줘라 라고 김건희의 녹취가 아니라 테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김상민을 김건희가 어디다 보냈느냐? 국정원에 보낸 겁니다. 국정원에 보내서 국정원에서 그때 발표한 자가 지금 돌아보니까 김상민이었어요. 와, 소름. 김상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때 발표할 때 김상민이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죠. 아니 왜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이따위로 발표하는 거야? 라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때 발표한 자가 김상민. 이들은 다 연결되어 있었고 바로 치고 노인네가 그냥 과도로 했고 경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미하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이, 죽을 고비를 넘는 거 아닙니까? 대동맥이었습니까? 1mm만 가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하늘이 지킨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이어서 명부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압수수색해야 된다는데 그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고 근데 우리가 다 정보를 들었거든요. 거기 있다고. 그래서 해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은 탈당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통화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사는 가다가 멈췄어요. 그런데 아산 배방읍 부동산 뒤를 꼭 해보고자 꼭 해보십시오. 합니다. 네. 같이 해야지.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시간이 54분인데 네. 괜찮으세요? 55분에 가셔야 된다고. 네. 다음에 그럼 여쭤볼까요? 뭐 여쭤보시지? 뭐요? 지도부도 하셨잖아요. 네. 최고위원도 하셨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상대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장동욱 대표 즉시 추진하라 회동을 네. 이렇게 지금 오자마자 지시를 내렸어요. 네.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만 만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이 만나지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악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인정하지 않고 국힘당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어떻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가 유연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이 상황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따라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청래 위원장이던 시절에 법사위 위원 장동혁, 법사위 간사 장동혁.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그 상황이 끊을 때 끊어내고 또 얘기할 때 얘기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야 관계에 임하는 태도는 어떤 전략적인 거다 이렇게 좀 볼까요? 뭐 전략적이고 전술적이죠. 그렇군요. 예. 단호하면서도 이 정청래 대표의 장점. 그렇게 국민의힘을 치고 내치는데 국민의힘은 또 정청래 위원장에게 찾아와요. 그럼 또 거기서 그러고 또 이야기할 거 하고 그래서 일하고 나갈 건 또 나가고 그러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내란을 하고 내란 동조까지 하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어게인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힘을 얻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고 그쪽에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뵀을 때는 윤석열 CCTV 얘기 그리고 특검법 바꾼 얘기 또 특별사법재판소까지 좀 이렇게 좀 선물을 많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